수술실 앞에 불이 꺼졌다. 나세리는 의사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앉아있던 탓에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다. 나진이도 곧바로 일어섰다. 노영주는 두 아들 사이에 서 있었다. 차승현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들었고 차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의사는 마스크를 내렸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세리의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다. 민기 씨는요?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말씀하세요. 출혈 부위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리는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지켜보면 깨어나는 거죠. 지금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리는 의사의 손을 놓지 못했다. 최선 말고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달라고요. 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내렸다. 엄마. 세리는 진이를 돌아보았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진이야. 아저씨가 잘못되면 안 돼. 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세리의 시선이 승우에게 향했다. 승우는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힘을 주고 있었다. 왜 잘못되면 안 되는데요? 승현이 동생의 팔을 붙잡았다. 승우야, 지금은. 승우가 형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이라서 말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는 아버지겠지. 우리 아버지였던 사람이니까.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우야.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승우는 세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데려간 날부터 우리 집에서는 매일 누가 하나씩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고 형이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영주가 아들의 손목을 붙들었다. 그만하자. 엄마는 왜 맨날 그만하자고 해. 승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만한 적 없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누우니까 다들 갑자기 불쌍해졌어. 살아야 한대. 살려야 한대. 그런데 우리는 왜 아무도 안 살려줬어.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이는 승우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만해요. 승우가 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뭔데.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죽어도 된다는 말은 하지 마요. 승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달랐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승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만약 진이 걔가 안 태어났으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왔을 거예요. 영주의 손이 승우의 뺨을 스쳤다. 승우는 맞은 얼굴을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영주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승우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릴 때 그의 사진 보고 울었잖아. 저 애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거라고 했잖아.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승현이 승우를 끌어당겼다. 그만해. 승우는 형에게서 빠져나오려 했다. 형도 알잖아. 아버지가 저 애 때문에 못 돌아온 거. 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리가 진이 앞에 섰다. 우리 진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승우는 세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끝까지 자기 딸만 보여요. 세리는 입술을 떨었다. 승우는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살아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또 아줌마한테 가겠지. 또 우리는 기다리겠지. 영주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집에 가자. 싫어. 승우야. 저 사람 죽는지 사는지 보고 갈 거야. 그래야 나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간호사가 급히 수술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잠시 뒤 의료진이 민기가 누운 침대를 밀고 나왔다. 세리는 민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움직였다. 민기 씨. 간호사가 세리를 막았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얼굴만. 세리는 침대 옆을 따라 걸었다. 민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에는 호흡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수술 전 자신을 바라보며 화를 내던 얼굴도 세리에게 돌아서던 눈빛도 사라져 있었다. 세리는 민기의 손을 잡으려 했다. 간호사가 손을 막았다. 보호자분,
지금은 안 됩니다. 저 사람 혼자 두면 안 돼요. 영주가 뒤에서 말했다. 혼자 둔 건 당신들이 먼저였어. 세리는 걸음을 멈췄다. 영주는 민기를 바라보지 않았다. 가족을 혼자 두고 아이들을 혼자 두고 둘이 좋다고 살았잖아.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깨어나서 또 변명할 때. 아니면 죽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할 때. 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만 가요. 세리는 침대가 중환자실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민기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치를 확인하고 약물을 투여했다. 한 번 떨어진 심장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혈압은 오르다가 다시 내려갔다. 병실 밖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승현은 서류를 정리했다. 영주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승우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복도 끝에서 민기의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진이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자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민기 씨 깨어나면 내가 있어야 해. 깨어나면 연락해준대요. 그 사람 눈 떴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진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직도 아저씨만 보여.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진이야, 나도 여기 있잖아. 알아. 모르잖아. 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아까 승우 씨가 나한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을 때 엄마는 나를 막았어. 그런데 엄마 눈은 계속 아저씨한테 가 있었어. 세리는 진이의 손을 잡았다. 그 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 애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나한테 화낼 자격이 있어.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있어. 아저씨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고 엄마 때문에 가족을 잃었잖아. 세리의 손에 힘이 빠졌다. 진이는 엄마의 손을 놓았다. 그래도 내가 없어져야 했다는 말은 듣기 싫어. 엄마가 지켜줄게. 언제까지?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아저씨 지켜. 나는 나 혼자 지킬게. 세리가 급히 진이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가? 집에 가요. 혼자 있지 마. 진이는 엄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같이 갈 거예요. 세리는 중환자실 문을 돌아보았다. 그 짧은 망설임으로 진이는 답을 들었다. 됐어요. 진이는 세리의 손을 떼어냈다. 아저씨 옆에 있어요. 진이가 병원을 떠난 뒤 세리는 한참 동안 닫힌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과 민기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이 서로를 붙잡았다. 결국 세리는 중환자실 앞에 남았다. 나진이는 병원을 나와 혼자 거리를 걸었다. 승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거야. 어릴 적 도희가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다. 넌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다. 진이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시 탈락 통보와 익명 게시물 알림이 이어졌다. 자신의 이름 옆에는 불륜, 특혜, 표절이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었다. 진이는 화면을 껐다. 그때 임지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이는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희 씨가 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진이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진이의 작품 자료를 보고 있었다. 직원 하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본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지우는 책상 위 그림을 가리켰다. 이 작품, 어떻게 보여요? 직원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닫힌 문 앞에 선 아이였다. 문 안쪽에는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만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외로운 그림이네요. 공격적으로는 안 보입니까? 공격적이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리는 사람의 그림처럼 보이냐는 겁니다. 직원은 다시 그림을 살폈다. 전혀요. 지후의 눈이 가늘어졌다. 직원은 다른 그림도 넘겼다. 저는 오히려 이 작가가 계속 참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끝까지 그림 안에 눌러놓은 것 같아요. 지우는 도희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진이는 남을 괴롭히고도 자기가 더 상처받은 척한다.
하지만 그림 안의 아이는 누구를 공격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버티고 있었다. 직원이 말했다. 헛소문이 안 믿어져요.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설마. 지후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 작가님 관련해서 소문 많잖아요. 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얘기까지. 지후는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작가와 작품 세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직원은 책상 위 자료를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본부장님, 이거 보셨어요? 지후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학생 미술대회 심사 기록이었다. 나진이와 도도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진이의 작품은 심사 직전 훼손으로 탈락했고 도희가 대신 수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지후의 표정이 굳었다. 이 자료 어디서 났어요? 작가 기록 확인하다가 학교 자료실에서 받았습니다. 지후는 바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담당 교사 연락처 확인해 주십시오. 직원이 나간 뒤 지후는 도희가 보낸 메시지를 열었다. 진이가 자신의 그림을 훔쳤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다. 지후는 메시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도희의 진술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미술대회 기록의 날짜와 맞지 않았다. 도희는 진이가 자신을 괴롭혀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실제 기록에는 도희가 정상적으로 참여해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지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도도혜 씨. 그는 처음으로 도희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같은 시각 영주의 집에서는 승현과 승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영주는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승현은 동생 앞에 물을 놓았다. 마셔. 승우는 손도 대지 않았다. 형은 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어.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살았으면 좋겠어. 승우가 웃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끝나면 좋잖아. 나는 안 끝날 것 같아. 승우의 표정이 굳었다. 승현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미워했던 말도 못하고 듣고 싶었던 말도 못 들어.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 미안하다는 말. 그 사람은 수도 없이 했잖아. 우리한테는 안 했어. 승우는 고개를 돌렸다. 승현이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세리 아줌마한테 힘들다고 했고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했지. 우리한테는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 승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살려두고 싶다고. 그래. 승우는 형을 노려보았다. 형은 끝까지 착하네. 착해서가 아니야. 승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아버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그날 왜 안 왔는지. 승우의 손끝이 떨렸다. 승현은 동생의 표정을 살폈다. 내가 옥상에 있던 날. 그 얘기 하지 마. 아버지한테 연락했어.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연락했어. 승우가 위험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승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의 중이라고 했어. 승우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회의. 나중에 알았어. 세리 아줌마 공연장에 있었더라. 승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알고 있었어. 승현도 일어섰다. 승우야. 알고 있었냐고. 그때 말하면 내가 더 무너질까봐. 승우는 형의 가슴을 밀었다. 다들 왜 나한테 숨겨? 엄마도 숨기고 형도 숨기고. 내가 약해서. 내가 또 죽을까봐. 그런 뜻 아니야. 맞잖아. 승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여자 공연장에 있었고 형은 그걸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했고. 승현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해. 승우는 형의 손을 뿌리쳤다. 형까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승우야. 아버지가 깨어나면 내가 직접 물을 거야. 승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나보다 그 여자가 먼저였는지. 그 시각 중환자실에서 민기의 수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직 의사는 즉시 의료진을 불렀다. 세리는 복도 의자에서 잠들지 못한 채 민기의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문 안쪽 의료진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을 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세리에게 물러나 달라고 말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세리는 문으로 달려들었다. 민기 씨. 간호사가 세리를 붙잡았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혼자 두지 마요. 세리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퍼졌다. 연락을 받은 영주와 승현, 승우도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진희의 휴대전화도 울렸다. 하지만 진희는 받지 않았다. 집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다. 세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진희는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사랑이야. 눈물이 흘렀다. 목숨까지 걸었다던 엄마의 사랑이냐고. 진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세리는 받지 않았다. 진희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아저씨가 죽을까봐 무서운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무서워. 나도 엄마가 필요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 사람 따라가 버릴까봐 무서워. 진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제발 전화 받아.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진희는 급히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진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중환자실 앞에서 영주와 세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승현은 어머니 옆에 섰다. 승우는 병실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세리가 먼저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세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의사를 바라보았다. 뭐가 죄송해요? 심정지가 반복됐고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오전 3시 4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세리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영주의 눈이 감겼다. 승현은 고개를 숙였다. 승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세리는 의사를 밀어내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간호사들이 막았다. 민기 씨. 세리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다. 당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영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죽었다. 남편이었고 원수였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영주는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승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흘렀다. 승우는 아버지가 누운 병실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형. 승현이 동생을 돌아보았다. 승우의 입술이 떨렸다. 나 아직 못 물어봤는데. 승현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승우는 처음에는 형의 품을 밀어냈다. 하지만 곧 힘을 잃었다. 왜 안 기다려?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내가 물어볼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영주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막았다. 세리는 바닥에 앉은 채 민기의 이름만 반복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진희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엄마가 무너져 있었다. 영주는 울고 있었다. 승현은 승우를 안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민기는 없었다. 진희는 한 걸음씩 세리에게 다가갔다. 엄마.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희가 다시 불렀다. 엄마. 세리는 민기의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민기 씨가 갔어. 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리는 진희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가야 할 것 같아.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민기 씨 혼자 못 가. 진희가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세리는 진희의 손을 밀어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왜 몰라? 사랑하는 사람 잃어본 적 없잖아. 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나를 잃어본 적 있어.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진희가 울면서 말했다. 나는 평생 엄마 옆에 있었는데 엄마는 늘 아저씨만 잃었다고 해.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희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까지 죽으면 나는 어떡해. 세리의 팔은 진희를 안지 않았다. 진희는 더 세게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가 나 때문에 살았다고 했잖아. 내가 있어서 버텼다고 했잖아.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거짓말이었어. 진희의 몸이 굳었다. 세리는 민기의 병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버틴 건 저 사람 돌아올까 봐였어. 진희는 천천히 엄마에게서 떨어졌다. 세리는 자신의 말이 딸을 어떻게 찔렀는지 깨닫지 못했다. 아니, 깨달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진희는 눈물을 닦았다. 알겠어. 세리가 진희를 바라보았다. 진희야.
이제 알겠다고. 진이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한테 나는 살 이유가 아니었네. 진이가 복도를 떠났다. 세리는 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법적 배우자인 노영주가 사망신고와 장례 절차를 맡았다. 승현은 장례식장과 연락했고 승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고르는 일조차 거부했다. 세리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직원이 영주에게 물었다. 상주는 두 아드님으로 올리면 될까요? 영주는 승현과 승우를 바라보았다. 승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빼주세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승우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상주가 되는 건 웃기잖아. 승현이 동생에게 다가갔다. 상주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야. 형 혼자 해. 승우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영주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말했다. 일단 둘 다 올려주세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세리가 들어왔다. 상주는 나도 올려요.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영주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차갑게 말했다. 법적 가족만 가능합니다.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가족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민기 씨하고 평생 살았어요. 영주가 웃었다. 평생. 당신하고 산 시간만 가족이고 나하고 산 시간은 뭔데요? 불륜.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두 글자 말고 다른 이름 필요해요. 세리는 손에 쥔 민기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이 사람 마지막까지 내 번호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고 내 딸 아빠야. 장례식장 직원이 시선을 피했다. 영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 남편 아니야. 서류 한 장이 그렇게 대단해요.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고, 그런 잘난 서류. 무슨 빛나는 졸업장도 아니고. 신나게 유산만 떠들어봐요. 누가 겁이 나.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유산. 그래요. 당신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거잖아. 민기 씨 회사, 집, 보험금. 승현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말 조심하세요. 세리는 영주를 노려보았다. 장례식장 하나 더 열어줘요.